충격 폭로, 롯데새 외국인 투수 제레미 비슬리. 일본에서 이 점대의 에이스라더니 이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롯데 팬들 사이에서 실제로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스토브리그 최대 충격 중 하나입니다. 롯데는 이번 오프시즌 동안 확실한 외인 선발 보강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결과 일본에서 뛰며 이 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안정감 넘치는 에이스라는 소개와 함께 제레미 비슬리를 영입했습니다. 팬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선택이다, 올해는 외인 걱정 없이 시즌을 시작하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문제는 비슬리의 실제 성적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세부 지표를 파고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비슬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면서 팬들은 충격을 넘어 이거 진짜 괜찮은 영입 맞아? 라는 불안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에서 찍은 기록 중 일부는 평균 자책점, 이 점대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직구 구속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고, 분당 타자 상대 지표를 보면 위력적인 스타일보다는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배압을 보여준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위가 흔들리는 순간 제구도 함께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투수에게 가장 위험한 조합이죠. 공이 안 먹히는 날엔 아예 난타당한다는 리뷰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가 영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비슬리는 안정감 있는 에이스형 투수라는 이미지였지만, 이제 팬들이 실제 데이터를 보니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투수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일본 기록만 믿고 영입을 결정한 거지? 평균 자책점만 보면 착각하기 딱 좋다. 또다시 외인 복권 긁기 시작한 거 아니냐. 롯데 구단도 이런 여론을 알고 있기에 내부적으로 비슬리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며 그의 강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면은 좋았지만 속을 열어보니 위험 요소가 꽤 많은 투수였다. 이게 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과연 비슬리가 KBO에서 성공할 수 있는 타입인지, 롯데가 또 한 번 외인 리스크에 휘말리게 될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단순히 성적이 들쭉날쭉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비슬리의 성적이 표면과 실제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2점대는 분명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분석해보면 이 수치가 투수 본인의 능력보다는 팀 수비력과 경기 흐름의 지원을 많이 받은 기록이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안타율은 평균 수준을 유지했지만 득점권에서의 운이 좋았던 경기들이 유독 많았고, 실점 위험 상황에서도 수비진의 호수비가 여러 번 비슬리를 구해줬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즉, 운 좋은 ERA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 현지에서도 비슬리의 구위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 늘었습니다. 초반에는 150km 초반의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 조합이 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구 평균 구속이 내려가고 슬라이더의 각도도 둔해지면서 타자들이 쉽게 노릴 수 있는 패턴으로 변해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KBO는 일본보다 콘택트 능력이 뛰어난 타자들이 많고 낯선 외인 투수의 패턴을 금방 파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KBO 타자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공인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제구 안정성입니다. 비슬리는 볼넷이 적은 투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경기 영상을 분석해보면 스트라이크 존 주변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볼넷은 적은데 피홈런 위험이 높은 투수라는 평가는 이런 제구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KBO 구장들은 일본보다 작은 곳이 많기 때문에 홈런 허용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왜 이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도 비슬리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롯데는 외인 투수 시장이 올해 너무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입니다. 상위 투수들은 대부분 메이저리그와 일본 구단이 먼저 움직였고, KBO 구단들은 제한된 후보 안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성적을 남긴 투수로 비슬리가 가장 현실적이었던 것이죠. 둘째, 구단 내부 평가에서 비슬리는 기복은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구위가 완전히 떨어진 선수가 아니라 컨디션 관리와 리듬 안정화를 통해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롯데는 새로운 투수 코칭 시스템을 통해 비슬리의 구속 회복, 구종 밸런스 조정, 피칭 템포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듬으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팬들에게 패닉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비슬리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롯데의 2026 시즌 선발 로테이션은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고 이는 팀 전체 전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은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더 이상 외인 실패는 버틸 수 없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비슬리는 KBO에 적응만 잘 한다면 분명 장점도 많은 투수입니다. 하지만 그 적응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어떻게 드러날지, 롯데가 이를 얼마나 빠르게 보완해 줄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2026 시즌 롯데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일본의 표면적 에이스가 아니라 KBO에서 인정받는 진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롯데 팬들의 시선은 이미 비슬리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슬리는 KBO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롯데가 또 한 번 외인 실패의 공포를 맞이하게 될까? 이 부분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슬리가 가진 장점과 약점, 그리고 KBO 환경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하는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슬리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을 맞춰 던질 수 있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무지막지한 파워 피처는 아니지만 타자와 싸움을 오래 끌고 가며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이죠.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조합은 일본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줬고 특히 초반 몇 경기에서는 상대 타자들을 꽤 효과적으로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운드에서의 표정 관리, 리듬, 템포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털은 분명 KBO에서도 도움이 되는 요소죠. 롯데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 팀 분위기와 맞는 투수라는 점도 고려해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점 역시 분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속 유지력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직구 평균 구속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피안타율 증가와 피홈런 위험 증가로 직결됩니다. KBO에서 150km 아래 직구를 던지면서 슬라이더 의존도가 높아지면 타자들이 금세 패턴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죠.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높아지는 타구 속도입니다. 일본 리그 후반에 들어서면서 비슬리가 던지는 공이 평균 타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공이 떠오르는 느낌이 강해졌고 회전수도 줄어들어 타자들이 공략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구단은 이미 비슬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구속 회복 플러스, 구종 재정비 플러스 낮은 존 공략 강화, 이 세 가지를 핵심 개선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롯데의 새 코칭 스태프는 비슬리의 피칭 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상하체 밸런스를 안정시키고 직구 힘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라이더의 각을 다시 살려 타자들이 쉽게 읽지 못하도록 구종 간 간격을 넓히는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슬리가 성공할지는 롯데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만 보면 괜찮은데 세부 지표는 왜 이래? 구단은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본 걸까? 아니면 또 한 번 운에 맡기는 선택을 한 걸까? 이 모든 질문은 올 시즌이 시작된 뒤에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비슬리는 KBO에서 성공할 수도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극단적인 변수를 가진 선수라는 점입니다. 롯데가 그를 영입한 이유가 전력 보강을 위한 계산된 도박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외인 투수 실패로 이어질 위험한 선택인지 2026 시즌은 그 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무대가 될 겁니다. 이제 공은 비슬리 그리고 롯데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일본 에이스의 이름값을 증명하며 롯데의 에이스급 자원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모든 시선은 비슬리의 첫 등판, 그리고 그가 보여줄 첫 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